네, 안녕하세요. 만능쌤입니다. 오늘은 제7강 등위 접속사와 등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위 접속사와 등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관 접속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자체는 단순하지만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실천 독해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하는 문법은 대략 8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80%라는 것도 제 생각이고요. 아마 다른 분들이 문법을 얘기하더라도 아마 비슷한 확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문법에는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예외를 가리키는 건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중요시 여기는 문법이 틀리고 그 문법을 중심으로 가리키다 보면 조금 다른 설명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80%라는 것은 영어 전체에서의 대략적인 수치니까요. 낮은 수치는 절대 아닙니다. 토익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등위 접속사와 등위 구조, 그리고 병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등위 구조와 병렬 구조는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의 구별을 지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류에는 and, or, but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등위 접속사를 이용해서 등위 구조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등위 구조라는 것은 쉽게 그냥 A, and, B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and 자리에는 or이나 but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and B, A or B, A but B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등위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이 A와 B 자리의 품사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위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B라는 부분을 먼저 봐서 B의 품사가 뭐냐에 따라서 A의 품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B의 품사가 명사라면 A도 명사가 있을 거고, B의 품사가 형용사라면 당연히 A에도 형용사가 있을 거고, B에 동사가 있으면 A에도 동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품사들도 그렇고요. B에 주어 동사가 나가면 A에도 주동사가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은요, A와 B에 명사가 있거나 형용사가 있으면 해석을 한 번에 해석하거나 끊어서 해석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구조의 넓이에 따라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동사가 나왔을 때인데요. 이 동사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해석을 끊어서 기본적으로 앞에를 먼저 해석해주고 나중에 이 뒤에 있는 동사 부분을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사 같은 경우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맞춰서 해석을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끊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당연히 이 but이라는 단어는 다 끊어서 해석합니다. 해석을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역접이기 때문에 내용을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해석하면 오히려 해석이 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병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렬 구조라는 것은 등위 구조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and B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나는 B와 같은 또 하나의 품사를 쓰고 싶다. 그래서 and를 한 번 더 쓰고 C를 씁니다. 여기서 만약에 C에 명사가 있으면 B에도 명사, A에도 명사, 아니면 동사가 A, B, C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동사가 전부 다 들어갔다, 그럼 다 끊어서 해석하면 되겠죠. 하지만 영어에선 반복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and를 콤마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and B and C를 A, B, and C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B 뒤에 있는 콤마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A, B, and C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더 연장될 때도 있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 세 개가 아닌 그 이상을 쓸 때도 똑같이 쓰입니다. A and B and C and D and가 있는데 얘네들을 and를 전부 다 생략하고 다 콤마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A, B, C, and D 해서 마지막에만 and를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nd 앞에 있는 이 콤마는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위 구조와 병렬 구조를 사실은 같은 표현이지만 구별해서 바라보는 게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문들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동사는 a고요. 그래서 동사 앞을 주어라고 하고요. 동사 뒤에 비동사니까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뒤에 보어가 나올 텐데 crowded라는 형용사가 나가서 보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위 구조가 나갔네요. 그래서 and 뒤에는 uncomfortable이라는 또 다른 형용사가 나갔습니다.
이 자리는 B가 되고요. 그래서 B의 형용사가 나갔으니까 앞에도 형용사가 있을 텐데 crowded라는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A and B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owded가 보호기 때문에 and 뒤에 있는 uncomfortable까지가 전부 다 보호가 되겠죠. 해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nd 앞에서 끊어도 되고요. 한 번 해석해도 됩니다. 이것은 좀 짧은 편이니까 해석을 한 번에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해석을 하면 기차는 매우 붐비고 불편하다. 두 번째 문장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do not get까지가 동사고요. 그럼 동사 앞을 당연히 주어, 동사 뒤에 있는 fat을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가로를 치고요. already까지가 명사니까 가로를 닫고 다시 of에서 가로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쭉 가다 보니까 and가 다시 나왔네요. 그래서 and 앞에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럼 and를 봤으면 등위 구조를 떠올려야겠죠. 등위 구조를 떠올려서 B를 먼저 봅니다. B를 보니까 your body가 주어고 will adjust가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B 자리에는 주어 동사가 나갔으니까 A는 you do not get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에도 주어 동사, B에도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등위 구조를 맞추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A와 B 사이에 동사가 둘 다 있으니까 무조건 해석을 끊어서 합니다. 마저 구조 파악을 하겠습니다. by는 가로를 칩니다. 문장 끝까지 가겠네요. 참고로 by ing는 해석을 뭐뭐 함으로써 라는 해석을 합니다. 네,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는 지방을 얻지 않는다. 부족 때문에, 운동에. 그리고 너의 몸은 스스로 적응할 것이다. 몇몇의 칼로리를 태움으로써. 다시 한번 좀만 더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너는 지방을 얻지는 못할 거다. 운동의 부족 때문에. 그리고 너의 몸은 스스로 적응할 것이다. 몇몇의 칼로리를 태움으로써. 네,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의 동사는 might be인데요. be from은 come from과 똑같이 어디에서 오다. where I come from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래서 be from과 come from은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from까지 동사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있는 명사들은 전부 다 그냥 편하게 그냥 목적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물론 실제로는 비동사까지가 동사고 from은 전명구로 일형식 문장입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전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올지도 모른다. 여기도 or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고요. 뒤에 명사가 나갔기 때문에 앞에도 명사, 즉 people과 friends가 A and B라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는 버릇이 or이든 and는 사실 같은 개념 속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or이 써 있어도 그냥 저는 A and B라는 말로 그냥 좀 표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해석은 한번 끊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or 앞에서 이러한 것들은 이전의 친구들로부터 온다.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다. 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당연히 is고요. 뒤에 보니까 to가 있죠. to는 가로를 치겠습니다. 네, 이건 저번 독해 시간에 했던 건데요. 저번에는 등위 구조를 배우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and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동사가 있습니다. B 자리에 동사가 있으면 A에도 동사가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동사는 energize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is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A가 되냐 이겁니다. B라는 것은 remove라고 정해져 있는데 A는 과연 energize냐 is냐 라고 헷갈릴 수가 있죠. 기본은 가까운 곳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energize가 A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is가 조금 더 멀리 있긴 하지만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힌트가 되는 것이 있죠. 네, i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is라면은 B인 remove에도 S가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S가 없기 때문에 얘는 동사 원형인 energize가 A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헷갈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까운 것에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부정사도 여기서는 수식어구에 불과하니까 그냥 앞으로 꾸미면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은 좋은 방법이다. 너의 몸에 에너지를 주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는. 이렇게 A라는 부분에서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B에서도 똑같이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서 way를 꾸며주는 말투는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plan이고요. 그럼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투부정사는 plan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plan이 동사니까 뒤에가 목적어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to니까 가로는 치겠습니다. 이 투부정사도 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가죠. 그래서 English가 목적어인데 뒤를 잘 보면
English, Math, and Science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끝까지 갑니다. 지금처럼 3개 이상을 열거하고 싶을 때는 등위 구조가 아닌 병렬 구조를 쓰는 편입니다. 해석을 하면 나는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을 배울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해서 병렬 구조까지는 알겠지만 좀 더 복잡한 문장 구조가 나왔을 때는 해석을 끊어서 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전부 다 앞을 똑같이 이어줍니다. 한번 끊어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영어를 배울 계획이다. 그리고 수학을 배울 계획이다. 그리고 과학을 배울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던 말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서 해야 될 부분과 한 번에 해석해야 될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연습을 통해서 이 정도는 나는 한 번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한 번에 하고,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끊어서 앞으로 이어주면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6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고고요. 뒤에 to가 있으니까 전치사니까 가로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어까지 가겠죠. 그 다음 보니까 watch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네, watch는 무조건 동사니까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더 모빌스가 나왔고 콤마 찍고 and 등위 구조가 나갔죠. 그 다음에 동사 have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and 뒤에 있는 have가 동사고, 그리고 앞에 watch가 동사고, 그 다음에 go도 동사니까 A, B, and C라는 병렬 구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부 다 동사가 있기 때문에 해석은 다 끊어서 합니다. 해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간다, 백화점에, 그리고 영화를 본다, 그리고 저녁을 먹는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네, 등위 구조를 쓰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앞에 있던 똑같은 말을 and 뒤에도 써야 하는데 귀찮아서 쓰지 않는 것 뿐입니다. 네, 두 번째로 상관 접속사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이나 단어 같은 걸 서로 연관시켜준다, 상관관계로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상관 접속사인데요. 네, 등위 접속사와 비슷하게요, and로 만들고 또는 or로 만들고 but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and 2개, or 2개, but 2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both A and B, A와 B 둘 다 라는 해석을 하고요.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either A or B, A, B 둘 중 하나,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닌,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not only A but also B가 다른 구문으로는 B as well as A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not only에서 only가 생략되거나 also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생략되면 not A but B가 되죠.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에서 only가 생략되면 also가 있고요, also가 생략되면 앞에 only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어 또는 수거처럼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단어들이 주어로 나왔을 때인데요. 이 단어들이 주어로 나오면 A와 B 둘 다 주어기 때문에 어디에 맞춰서 스위치를 시켜야 하는가, 네, 이게 중요한데요. both A and B는 당연히 A, B 둘 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는 복수 취급을 하고요. 동사도 당연히 복수 동사를 써야 합니다. between A and B는 기본적으로 전치사기 때문에 네, 주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는 해석이 A, B 둘 중 하나, 둘 다 아닌인데, 네, 이놈들은 근자일치라는 말을 씁니다. 근자일치라는 것은 가까운 쪽에 일치시킨다 이것입니다. 동사가 B 뒤에 있으면 B가 주어가 되고요, 동사가 앞에 있으면 A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A에 맞추거나 B에 맞춘다 해서 근자일치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but으로 이루어진 이 마지막 두 개는요, 해석을 잘 보면 A가 아니라 B, 그리고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B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B에 일치시키면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이 both가 보였기 때문에 both A and B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before가 A가 되겠고요, after가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그냥 등위 구조와 차이점은 상관 접속사에서는 A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A를 먼저 보고 뒤에 있는 품사를 따라가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럼 A에 나와 있는 품사가 전치사기 때문에 both는 부사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구조에 대한 틀만 잡아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efore가 전치사니까 가로를 치겠습니다. A and B가 둘 다 전치사니까 exercise까지가 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 before는 당연히 앞으로 꾸며주면 됩니다. 동사는 이주고요. 나머지는 전면구 가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전면구 먼저 해서 주어를 꾸며줍니다. 운동 전과 후 둘 다 스트레칭 하는 것은 좋다 너에게. 다시 하면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하는 것은 너에게 좋다. 네,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스 A and B가 아예 처음부터 주어로 나와 있죠. 이렇게. 네, 여기서 주어는 he와 she라는 주어가 두 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는 복수 동사인 are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그와 그녀 둘 다 학생이다. 네, 간단하죠. 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re is가 동사죠. 그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betwee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between을 보고 and를 찾으러 갑니다. 그럼 이렇게 and가 보이면 and 뒤에 있는 doing이라는 게 B가 되고요. 그럼 당연히 saying이 A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A, B에 ing라는 동명사로서 두 개가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between A and B는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꾸며주면 됩니다. 해석을 하면 큰 차이가 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것과 어떤 것을 하는 것 사이에. 해석을 한 번에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과 어떤 것을 하는 것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 네,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ither A or B, either를 봤으니까 A or B를 예측을 하고 OR이 나가면 teacher가 A고 student가 B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동사는 saying이 되겠죠. saying 뒤에는 당연히 truth는 목적어가 됩니다. 여기에서 주어 자리에 teacher랑 student라는 주어가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either A or B는 둘 중에 하나가 주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근자일치 동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B에 맞춰서 R을 써야 합니다. 네,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선생님과 학생 둘 중 한 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문장은요. 이번엔 neither A nor B가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근자일치입니다. 동사는 saying이고 neither와 no가 있어서 해석이 부정문으로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가까운 놈한테 근자일치. 그래서 students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are로 써야 합니다. 해석은 선생님과 학생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부정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there is가 나와 있습니다. 네, 동사죠. 뒤에가 주어인데 either A or B라는 구조로 나와 있죠. 그러면 근자일치. 여기서 애플은 단수고요. 바나나는 복수죠. 그래서 근자일치를 통해서 A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is를 써야 합니다. 네, on the table은 가로를 치고 해석을 하면 테이블 위에 사과 혹은 바나나 둘 중 하나가 있다. 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사는 like고요. like 뒤에 not이 나왔죠. 이걸 간혹 헷갈려가지고 like의 부정어라고 생각하는데 like는 일반 동사기 때문에 부정어를 쓸 거면 like 앞에 don't를 붙이겠죠. 하지만 like 뒤에 이렇게 not이 있을 경우 얘는 무조건 not A but B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A but B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나는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를 좋아한다. 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네, 똑같죠. like가 동사인데 또 not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only까지 있으니까 not only A but also B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석은 나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좋아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as well as 구문으로 바꾸면 B as well as A라는 구문이 됩니다. 여기에서 해석은 A뿐만 아니라 라는 해석이 되죠. 그래서 무조건 as 앞에서 끊어서 해석하는 버릇을 들이면 조금 더 편합니다. 앞에 부분은 그냥 일반 삼형식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나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앞을 꾸미듯이 해석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not A but B가 주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but 뒤에 있는 이 he가 진짜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he에 맞춰서 동사의 수일치를 시켜줍니다. he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make가 동사고요. them은 목적어가 되겠죠. 해석을 하면 내가 아니라 그가 그것들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A가 아니라 B.
내가 아니라 그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독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해석은 구조 파악을 먼저 합니다. in order to라는 건 to 부정사처럼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하나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치면 뒤에 보니까 또 to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비틀스에서 가로를 닫고 다시 to에서 가로를 쳐서 파크까지 갑니다. 그 뒤에 보면 must ask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동사를 기점으로 당연히 위는 주어,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럼 뒤에 또 to push라는 to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가로를 칩니다. 네, 가로는 트레인까지 가고요. in에서 다시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가로를 닫고 다시 또 칩니다. 그 during이라는 전치사가 또 나왔으니까 서비스에서 가로를 닫고 during에서 가로를 쳐서 hours까지 갑니다. 해석은 공원에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에게 요청해야만 한다. 더 많은 트레인을, 더 많은 기차를 놓기 위해서 서비스로, 피크 아워스라는 거는 뭐 약간 러시 타임하고 비슷합니다. 사람이 붐비는 시간이죠. 그래서 붐비는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해석을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공원에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에게 요청해야만 한다. 더 많은 기차를 두도록 서비스로 붐비는 시간 동안. 네, 여기서 사실은 ask는 오형식 동사로서 government가 목적어고요.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럼 오형식에서 했던 말투가 있었죠. 이 government를 주어로 하고 to 부정사를 동사로 해석해서 앞으로 꾸며주듯이 해석합니다. 이 부분만 다시 하면 우리는 요청해야만 한다. 정부가 더 많은 기차를 두도록, 뭐뭐 하도록, 이런 식으로 오형식처럼 끊어서 하셔도 됩니다. 물론 오형식 동사들을 외우고 이 구조를 볼 수 있어야지만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there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many tourist가 주어고요. who는 접속사니까 끊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who는 접속사니까 뒤에 동사가 또 나오겠죠. do not speak 동사. 그럼 뒤에는 또 목적어 French. 여기 땡땡이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걸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있다. 프랑스어를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종속절은 주절을 꾸며주듯이. 그 다음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 need가 동사고요. 또 who는 끊어지겠죠. 그럼 speak가 동사고 뒤에 보니까 등위 구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A and B를 찾으려고 했는데 네, 여기 보면 English라는 단어랑 language라는 단어가 누가 봐도 같은 의미죠. 그래서 A and B 구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가면 at이라는 전치사가 나오니까 또 가로를 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죠.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럼 해석을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차 직원들을 필요로 한다. 영어를 말하는, 앞으로 꾸미듯이, 그리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네, 다시 한번 꾸며주는 거죠. 기차 정보 데스크에서. 네, 이거는 안내 데스크 같은 곳이겠죠. 해석을 다시 하면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있다. 프랑스어를 말하지 못하는. 즉 그러므로 우리는 기차 직원들을 필요로 한다. 영어를 말하는 혹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기차 정보 데스크에서. 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다음 문장을 보면 do가 동사네요. 그리고 if가 나왔기 때문에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마에서 끊어지고요. 그 다음이 주절인데 be sure가 나왔습니다. 네, be sure라는 거는 약간 수거로 외워두시면 좋고요. be sure 뒤에는 that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e sure that 또는 make sure that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that은 대부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지만 be sure that, make sure that 이렇게 입에 익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해석은 당연히 확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뒤에 당연히 동사가 나올 거니까 will come 이라는 게 동사고요. to는 전치사니까 가로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진에서 가로를 닫고 다시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가로를 쳐서 끝까지. 네, 해석을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나는 확신한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는 걸. 이렇게 앞으로 꾸밉니다. 해석은 어디로 오냐? 유로 디즈니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나는 확신한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는 걸. 유로 디즈니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처음부터 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원에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에게 요청해야만 한다. 더 많은 기차를 두도록. 서비스로 붐비는 시간 동안.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있다. 프랑스어를 말하지 못하는. 즉 그러므로 우리는 기차 직원들을 필요로 한다. 영어를 말하는
혹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기차 정보 데스크에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나는 확신한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는 것을. 유로 디즈니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네, 오늘도 문법 하나를 배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양이 나중에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배울 때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혼자 공부를 하면서 독해에서 자꾸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네, 언제나 열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